풋볼 메시지 FM 25.5 이선욱. 김진석입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칠판에 써놨어요. 힘들어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다사다난한 한 주였죠? 정말로 네.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잉글랜드 가본 적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21살 2학 1년 다 마치고 친구랑 간 적 있습니다. 축구 보러 갔나 보네. 거의 축구 여행이었죠. 원래는 잉글랜드만 간 건 아니고 바르셀로나 일주일, 잉글랜드 일주일이었는데 이제 뭐 캄프누도 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스포티파이 캄프누로. 에미레이츠도 가봤고 웸블리도 갔고 안필드도 가봤습니다. 혹시 그럼 올드 트래포드는 안 갔나요? 올드 트래포드 안 갔죠. 왜냐면 일정이 빠듯해서. 사실 올드 트래포드가 잉글랜드 축구에서 그 상징하는 그리고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올드 트래포드에는 그 선수도 있죠. 축신 링가드. 그쵸. 원래 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잉글랜드에는 축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더 축구가 있죠. 왜 사실 웃죠? 이 별이 너무 웃겨요. 사실 사람한테 축구 그 자체라는 별을 붙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축구 그 자체는 뭐 스티븐 더 풋볼 제라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축구 그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네, 더 축구 이승우 선수가 있죠. 저희가 이승우 선수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이번 주 K리그 리뷰로 가져온 경기 이승우가 매치 오브 더 맨 오브 더 매치로 썼던데 그렇죠. 수원 FC 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경기입니다. 수원 FC 홈 개막전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역대급 난전이었어요. 경기 결과가 놀랍습니다. 4대3 수원 FC가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출발해 볼 텐데, 첫 번째 참 오랜만에 듣는 사람이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본프레레입니다. 3골 먹히면 4골 넣으면 된다는 전설의 명언을 남긴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님이죠. 정말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아니 사실 맞는 말이에요. 3골 먹히면 어때? 4골 넣으면 되지. 이날은 수원 FC가 정말 그대로 네. 이걸 보여줬고 그 역전의 역전 그리고 재역전까지 이뤄내면서 이번 라운드 최고의 경기로 감히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다득점이 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공격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구FC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공격수인 에드가가 부상으로 빠졌고요. 이제 김진혁 선수 또한 코로나 때문에 결장을 했습니다. 수원F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공격진인 김현, 양동현, 라스, 무릴로 선수 4명 모두 결장한 상태에서 수원FC는 이승우 선수와 U22 자원인 이영준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대구FC는 이제 정치인 선수가 그 자리에 출전을 했고요. 사실 두 팀 다 시즌 전에 기대봤던 것만큼의 그 실력은 못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3패 7득점 7실점이고 대구는 2승 1무 3패 8득점 10실점입니다.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죠. 인천에서 활약했던 김현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전임맨으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승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이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죠. 가마 감독을 데려왔지만 이제 대구의 슈퍼스타 세징야, 에드가 뭐 이런 선수들이 활약에 좀 침체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두 팀은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가마 감독이 오면서 아주 강한 압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압박을 하는 건 좋지만 수비 간격 유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태욱을 중심으로 한 수비 최종 라인과 그리고 대구FC 3선 사이에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이제 가마 감독은 정태욱 선수의 전진을 통해서 커버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원FC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수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수원FC는 정동호 선수가 주로 그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또한 나설 예정이었고 백업 선수로 신세계 선수도 강원FC에서 영입을 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부상과 같은 이유로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FC와의 경기는 신재현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수원FC의 오른쪽 측면이 전반 15분 내내 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비 핵심이었던 조효민 선수가 대전 이적한 이후에 팀의 그런 기본적인 포지셔닝이나 그런 전술이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날 라마스랑 세징야한테 실점한 장면들을 보면 둘 다 생컷볼에 대한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골문 앞에서 상대한테 골을 내줬고 그것도 이제 그걸 놓칠 세징야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는 지속적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이제 돋보였던 게 이제 핀란드 국가대표 니실라.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코리안 더 풋볼 더 이승우 선수의 활약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저희가 좀만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양팀 감독 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김도경 감독도 이 팀 어쨌든 기본적인 포지셔닝이나 그런 전술을 선수들이 빨리 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대구는 애매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3위를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뭐 대구의 모습 이런 게 아닐 거거든요. 사실 대구의 작년 주전 양쪽 윙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울산 현대에서 홍철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홍철 선수는 현재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대구의 전반 15분까지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수원FC의 불안한 수비 이 부분을 건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대구FC의 첫 번째 골도 압박에서 나온 김건웅 선수의 실수에서 네. 비롯되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수원FC는 상당히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김상훈 선수가 이제 신재원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하면서 포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수비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감을 찾았으니까 수원FC는 반격에 나서야겠죠. 대구FC의 최종 수비수 라인 앞 공간과 그리고 최종 수비수 라인 뒷 공간을 공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더 축구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KOM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승우 선수 얘기인데요. 이승우 선수는 결론적으로 이날 K리그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원FC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왜 이 선수한테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칭호를 붙였고 왜 이제 세계가 이 선수를 주목했는지 알 법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슈팅 5개, 유효 슈팅 2개, 드리블 성공 1회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의 최종 수비가 정태욱 선수였는데 정태욱 선수가 키가 오죽 큽니까? 진짜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벽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첫 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그 대구 FC 수비의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삼성과 최종 수비 사이의 간격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의 뒷공간이었는데 수원FC가 그걸 정확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승우 선수와 같이 선발 출전한 이영준 선수가 수비 앞 공간에서 공을 받고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넣어줬고요. 그 공간으로 이승우 선수가 뛰어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1대1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원 삼성의 중앙 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정말 간단하게 그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따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폼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확실히 왜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되는지를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 딱 공을 받았을 때 양 옆에 수비수들이 이미 이승우 선수를 캐치하고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이승우 선수가 완벽하게 볼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몸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감각적으로 들어갔죠.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정말 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승우 선수가 더 잘 돼서 K리그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해외 진출할 수 있으면 네, 저희도 네. 좋고 이승우 선수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네. 뭐 이러다 또 전북 간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수원 삼성에 오겠죠. 수원 삼성 팬이라잖아요. 네, 수원 삼성 팬 얘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 이 수협 대구전 키워드는 수협의 홈 개막전이라는 것입니다. 수원FC가 홈을 수원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의 잔디 문제 등등의 이유로 수원FC가 K리그 개막 이후 한 달 만에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또 그 스포츠계는 인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날 현장에서 뛰었던 분을 한 명 섭외했습니다.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 부탁드리는데 제발 인터뷰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알았어요. 인터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어머, 방금 구단 순위를 봤는데 수원FC가 삼성을 앞질렀네요. 네, 알았고요. 네, 인터뷰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원FC 대학생 운영단에서 활동 중인 제 지인 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출연은 두 번째라서 많이 낯가리거든요. 낯 가리시구나. 저희가 아무래도 모든 구장에 방문해가지고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터뷰를 부탁드렸고요. 이제 수원FC가 K리그 개막 이후에 한 달 만에 가진 홈 경기였습니다. 네네. 수원FC 입장에서는 되게 준비한 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시설도 있었고, 일단은 제일 큰 상황이 MD샵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MD샵에 이승우 선수 마킹된 유니폼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고, 그 MD샵 오신 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다수 이승우 선수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날 관중이 4,000명 정도가 왔는데 4,000명 중 한 3,000명 정도는 이승우 선수 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0명이나 왔네요. 홈 경기, 그러니까 홈 개막전에 생각보다 많은 팬들이 모인 것 같은데, 뭐 라이브 방송 중에 가면서 뭐, 네, 네네네. 죄송한데 저 말 좀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픈 거 하세요. 네네네. 가변석이 있었는데 수원FC 네, 캐슬파크의 되게 큰 장점이죠. 가변석은. 제가 네, 가변석을 그렇죠. 가봤거든요. 근데 네, 진짜 가깝더라고요. 그냥 골대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대구FC 원정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맞아. 화면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근데 진짜 대구FC 팬들 되게 많이 왔다 할 정도로 음,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이날 그럼요.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수원FC랑 대구가 4대3으로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골이 득점할 때마다 폭죽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작할 때 킥오프 할 때 폭죽을 한번 쏘고 이제 네네. 득점할 때마다 폭죽을 쐈는데 이게 네, 4대3이었잖아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폭죽이 거의 90분 내내 약간 되게 열심히 터졌단 말이에요. 한 4번 정도. 음, 그래서 네, 진짜 생각보다 폭죽이 되게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음, 저희는 일하는 입장이니까 이 팬 네, 입장으로서 봐서는 되게 멋지다라고 할 텐데 일하는 사람 음, 입장으로서는 우와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수원 FC 음.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원 FC 유튜브 화이팅! 왜냐면 본인이 제가 운영하고 편집을 계시죠? 네, 편집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많이 쌓여 있어요. 화이팅! 네. 파이팅. 저희가 이렇게 비속어 없는 건전한 대화를 나눠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아니 이렇게 되면 제가 누군지 너무 드러나는 음, 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않아요? 좀 비밀스러운 존재로 있고 싶었는데. 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요. 네네. 친하다 보니 서로. 예. 같은 대구 FC와의 경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사실 두 팀 다 지난 시즌이죠. K리그 상위 스플릿에 있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되는 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K리그가 되게 재밌어요. 그럼요. 저번 시즌 상위 스플릿에 있던 팀들이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와 있고요. 네, 하위 스플릿에 있을 거라고 올해도 하위 스플릿일 거라고 예상했던 팀들이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강원 얘기도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또 윤스볼이 뉴스볼 네. 잘하더라고. 네. 예. 수원 강원 그 볼구이로 참여하셨잖아요. 비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강원 잘하더라고요. 일단 K리그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